여기 중국인 교수의 터무니없는 발언에 어이없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내 중국인 교수는 출처도 알 수 없는 발언으로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 중 하나가 반박을 하기 시작하자 강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니베아이고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한국의 산업과 삶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미국의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 유학을 신청해 한국의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유학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 문화, 안전한 치안 시스템을 경험하며 지내는 것이 제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5년 넘게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선진국이었고 사람이 살기에 천국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제가 관심 있어 하던 기계공학 강의가 열리는 미국 대학교에서 초청을 따로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와 친했던 한국인 친구 동원이와 함께 초청 강의를 듣기 위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해외 초청 강의를 듣는 건 학점을 따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필수 대학 커리큘럼 중 하나였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 동원이도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아주 신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후에 미국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와 동원이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인 교수 대신 중국인 교수가 서울이 원래 중국 것이었다는 주제로 이상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중국인 교수는 기계공학 강의 시작 전에 개인 주제 발표를 하러 따로 초청받은 외부 교수였습니다. 그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분노가 치솟았어요. 자신을 구해라고 소개한 그 중국인 교수는 오늘 기계공학 관련 초청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주제로 사전 발표를 하겠습니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갑자기 왜 한국에 대한 강의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지 알아야 합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한국 여행을 가거나 한국 문화가 대단하다는 질문을 하는데 이건 한국에 선동당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한국이 처절하게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많은 사진이나 최근 유행하는 영상, 자료들은 모두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부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들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태어난 중국은 한국보다 땅도 훨씬 넓고 인구도 많지만 중국이 부자라는 사실을 자랑하진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위대한 나라고 한국은 중국에 속한 그저 하나의 지방 나라에 불과하니까요. 여기 한국을 방문해 본 사람 있나요? 저는 학술강에 차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수돗물 쓸 돈이 없어 빗물로 씻는 한국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한국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들이 가난한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IT 기술은 또 어떤가요? 그냥 중국 대기업 기술을 베끼거나 너무 가난해서 각 가정에 인터넷 회선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중국보다 선진국이고 돈 잘 버는 나라라면서 유럽 학생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 많은 자료도 준비했어요. 특히 현재 한국에 있는 문화재 상당수가 원래 중국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쓰는 한글 자체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즉, 지금 한국이 벌어들이는 돈은 사실상 중국 돈이란 얘기죠. 그런데 한국은 중국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 세금 말이에요. 중국의 가난한 속국이 중국에 세금조차 내지 않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학생들이 최근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면서 선동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여기 한국 방문해 본 학생 있나요? 한국의 진짜 실상을 말해줄 수 있는 학생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중국인 교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중국인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강의 전체가 중국 교수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선동 강의라는 걸 알아차렸죠. 사실 제가 한국에서 지낼 때 접한 많은 인터넷 자료에서 오히려 중국이 한국 것을 베끼거나 한국의 우수 인재를 돈으로 사려는 뻔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봐도 한국에서의 삶의 방식이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보다 훨씬 높았고요. 중국 학생의 발표가 이어지려는 찰나 저는 질문 있습니다라고 한국말로 말하며 강의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한국말에 중국인 교수는 꽤 당황하면서 저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5년 넘게 한국에서 산 외국인이라고 소개하고 실제 한국말을 사용하는 제 질문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말해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죠. 중국인 교수가 당황한 틈을 타 저는 곧바로 그가 내세운 잘못된 정보와 선동 자료를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우선 교수님 강의에서 주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교수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자료들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단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되고 있어서 이걸 양질의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교수님의 연설 같은 강의 발표는 중국이 한국보다 위대한 나라라는 거짓된 결론을 심어주기 위한 선동 자료에 가깝죠. 먼저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가 대체 뭔가요? 저는 실제로 5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고 제 기계공학 연구 특성상 중국에도 몇 번 가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중국에서의 삶이 더 힘들었죠. 한국인들이 수돗물 쓸 돈이 없어서 물을 못 쓴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걸 믿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한국은 대부분의 공원이나 공공체육시설에서 물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이것만 해도 한국이 도시 기반 시설 면에서 이미 선진국 기본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만약 정말 가난한 나라라면 그런 공공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할 뿐더러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할 리가 없죠. 그런데 교수님이 태어나신 중국은 어떤가요? 전 중국의 완전 대도시 말고는 한국처럼 깨끗한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도시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놀랍게도 지금도 중국의 몇몇 오지 도시에서는 빗물을 모아 그걸 식수로 쓰고 있고 이건 중국 영상 자료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또 한국의 IT 기술이 중국보다 뒤처지고 인터넷 회선조차 없다니요. 인터넷 회선 좀 켜보세요. 요즘 전 세계가 한국의 게임 산업이나 동영상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고 그 증거로 많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이 한국에 주력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런 플랫폼 사용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중국 국민들이 중국보다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우월한 모습을 보고 중국을 떠날까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나 IT 산업 발전은 한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어요.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휴대폰 기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미국이나 한국 브랜드일 거예요. 그런데 혹시 자기 휴대폰이 중국산인 사람 있나요? 거의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IT와 휴대기기 산업, 심지어 인터넷 콘텐츠 산업까지 이미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건 실제로 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 교수님은 한국이 중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교수가 가져야 할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이에요. 그 나라에서 수출입 및 무역으로 세금 내는 건 당연하지만 한국이 중국 속국이라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요? 한마디로 지금 제 앞에 계신 중국인 교수님은 한국이 중국보다 수준 낮은 나라라는 걸 인식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강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 도착해서 저 같은 서양권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건 그들의 도시가 완벽한 미래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거리는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범죄의 위험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안전하죠. 제 발표가 끝나자 단상에 있던 중국인 교수는 아무 말 없이 다음 기계공학 발표자인 외국인 교수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저도 아직 완벽한 한국인은 아니라 주장의 근거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제 발표가 끝났을 때
강의실에 있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특히 몇몇 한국인 친구들은 자기들보다 제가 한국을 더 잘 안다면서 제 휴대폰 번호까지 물어보더라고요. 동원이는 제 열변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자기가 직접 나서려고 했는데 요즘 많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죠. 해외 초청 강의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의 한국 비하와 허위 정보 생산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달은 저는 동원이와 함께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한 경연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나라 중에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임이 분명해서 오늘도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제가 직접 겪은 한국에서의 삶과 발전상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동원이와 함께 중국인들이 한국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언론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주장들이 수두룩했죠. 한국의 경제 발전은 모두 중국 덕분이다. 한국의 문화는 중국에서 유래했다. 한국인은 중국 문명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다라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들 투성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엉터리 주장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 한국의 발전상과 국민들의 자부심, 질서 있고 깨끗한 거리, 최첨단 기술과 인프라 등에 대해 영어로 정리하고 사진 자료도 함께 모았어요. 이걸 바탕으로 중국의 잘못된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글도 썼고요. 언젠가는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중국에서 직접 강연을 하는 게 제 작은 꿈이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진실을 전하는 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용기를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작은 노력이 모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고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양국 간의 올바른 이해와 소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분명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물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언젠가 중국 사람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가 오면 양국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그날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려고 해요. 제게 이런 깨달음을 준 이번 경험이 언젠가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한국에서 유학하라고 하셨을 때 의아했거든요. 뉴스에서 보던 한국은 그냥 전쟁의 상흔이 남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공항부터가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질서정연한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찾기 쉬운 안내 표지판까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놀라움은 배가 되었어요. 눈 돌리는 곳마다 높이 솟은 마천루들, 복잡하지만 막히지 않는 도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까지. 특히 지하철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깨끗하고 정확한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죠. 한국에서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신선한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편의점 하나 가도 없는 게 없고 심야에도 술 마시고 떠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는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과 교육열, 가족애는 정말 대단했어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부족한 점은 있었어요. 지나친 경쟁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병폐라든가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화합을 더 중시하는 문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단점들은 한국이 가진 수많은 장점에 비하면 사소한 거였죠.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저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겪은 이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죠. 중국에서의 강연은 그런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예요. 진실을 알리는 일, 편견과 오해를 깨뜨리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값진 교훈이니까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건 이 나라 국민들의 놀라운 잠재력이에요. 그들은 불과 반세기 만에 폐허나 다름없던 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었겠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저력의 근원은 뭘까요? 저는 그들의 교육열과 혁신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의지라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자기 개발에 매진하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하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발전의 디딤돌로 여기는 자세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가끔 그들의 지나친 경쟁의식에 질려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쟁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지죠. 경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자부심이 높아요. 나라에 대한 자부심, 민족에 대한 자부심 말이에요. 그 자부심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성취에 대한 당당함이죠. 가난과 전쟁을 이겨내고 이토록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자긍심인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그 에너지는 한국을 넘어 이 지역, 나아가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기여하려는 의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철학이 있다면 불가능한 게 없겠죠.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정치적 갈등, 사회 문제, 외교적 도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설 힘 또한 있다고 믿어요. 한국 국민 특유의 역동성과 도전 정신은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한국의 모습을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동시에 세계인들과 그 가치를 나누는데 미력 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해요. 이번 경험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꿈도 생겼네요. 중국에서의 강연이 그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요. 편견을 깨고 마음을 열게 하는 일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마침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게 되는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날을 위해 한국에서 배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려 해요.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특별히 감명 깊었던 점 중 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정이에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 그들 특유의 정서가 자연스레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정이란 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은 물론 처음 만난 이도 금세 친근하게 대하고 정을 나누는 거죠. 좀 어려워 보여도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손 내밀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려 해요. 한국에선 이런 정이 사회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처럼 작용하는 것 같아요.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하는 힘이 있달까? 덕분에 소외감이나 단절을 느낄 일이 별로 없었죠. 물론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외국인인 제게 그런 정은 한국 생활에 큰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낯선 곳에서 외롭지 않게 해준 고마운 문화였죠. 정은 한국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일이나 목표에 대한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해내려는 자세, 자기 분야에 대한 깊은 애정 같은 거요.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정성과 열정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한국의 장인 정신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한국 친구들을 보면 학업, 직장, 인간관계 할 것 없이 참 진심으로 임해요. 그런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걸어온 발자취가 증명하고 있죠. 물질적 풍요를 떠나 일과 사람에 정을 쏟는 삶의 방식,
그게 한국인들이 일군 저력의 또 다른 비결 아닐까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이 정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며 하는 일마다 진심을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태도를 알리고 싶네요. 정은 한국만의 문화겠지만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되새기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한 표현이었지만 제 진심이 여러분께 전해졌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해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더불어 한중 우호와 상호 이해의 증진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요. 분명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여러분 삶에 신선한 영감과 깊이를 더해줄 거예요. 그럼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깨달음을 간직한 채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 중인 펀드 매니저 제이나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건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죠.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이런 제 가치관은 자연스레 딸 베이나의 교육에도 반영되었답니다. 베이나는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을 받으며 학교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어, 일본어, 독일어까지 섭렵한 것은 물론 수많은 대회에서 상을 휩쓸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죠.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과를 내줄 거라 믿었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베이나는 6개월이나 학교를 쉬어야만 했답니다. 온갖 검사를 해봤지만 의사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던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당연히 치료에 매진했지만 딸의 건강만큼이나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그동안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생길 학업 격차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책상에 앉아있던 베이나가 학교라는 경쟁의 무대에서 이탈된 거잖아요. 아무리 영재라고 해도 결석이 길어지면 성적이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학교 숙제를 가져다 주고 중요한 내용은 따로 가르쳐 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었기에 무리하게 공부를 시킬 순 없었죠. 기나긴 병가 끝에 베이나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너무 오랜만에 등교하는 거라 저도 딸의 마음을 이해했답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교문을 들어섰겠죠. 드디어 성적표를 받아든 날 베이나의 얼굴이 송두리째 굳어버리더군요. 3등이라니.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2등은 누가 했냐고 물었더니 모두 한국에서 전학 온 수진이란 여학생이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아이는 영어가 서툴러서 친구도 없이 학교 생활을 한다는 사실까지 들었죠. 마음이 쓰여서 베이나에게 먼저 다가가 친해져 보라고 권유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둘의 사이는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기만 했어요. 매번 수진이에게 1등을 내주자 베이나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요. 그 다음 시험에서도 역시 수진이가 1등을 차지하자 베이나는 화가 나서 수진이에게 부정행위를 의심한다며 소리까지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선생님이 개입하셨어요. 수진이의 실력을 가려내기 위해서 고등학생 수준의 문제를 칠판에 써 내려가시더니 답을 아는 학생에게 손들라고 하셨죠. 수진이가 자신있게 걸어 나가더니 칠판 앞에 섰어요. 교실이 조용해지고 모두의 시선이 수진이에게 쏠렸죠. 그런데 그 다음 광경에선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칠판에 써진 그 난해한 문제를 수진이는 몇 분 만에 술술 풀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니까요. 한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공부시키길래 저런 실력이 나오는 거지? 머릿속이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분명 우리 베이나도 수제급인데
수진이는 그런 베이나를 이렇게 가볍게 누르니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재능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이란 나라, 그 교육 방식에 대해 너무나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비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특히 교육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어쩌면 우리 베이나에게도 좋은 자극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네 집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따로 과외 교육을 시킨 적이 없고 수진이 스스로 공부했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수준에 오르기까지 단순히 학교 공부만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분명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했죠. 그래서 수진이네 부모님께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에 소질이 있어 보이던가요? 아니면 평범한 아이였나요? 그랬더니 수진이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진이는 애초에 공부에 재능이 있던 아이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좀 느린 편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더라고요.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곤 했죠. 그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실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베이나를 영재로 키우기 위해 온갖 학원과 과외로 내몰았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공부에 소질이 있다고 믿었기에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앞서 나가려 했던 게 아닐까요? 정작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의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라는 걸 잊고 있었던 거죠.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럼 수진이를 어떻게 격려하고 이끌어 주셨나요? 부모님으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 건가요? 하고 물으니 수진 엄마가 이렇게 답하셨어요. 저희는 그저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게 지켜봐 주었어요.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 준 거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고 잘 자라고 등을 토닥이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이 교육에 정답은 없잖아요. 그저 부모의 마음을 담아 응원해주는 것, 아이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이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교육관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성적을 올리기 위한 무한 경쟁, 끝없는 학원 쇼핑. 어쩌면 우리 베이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엄마의 응원과 기다림이 아니었을까요? 그 후 저는 한국에 사는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서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2세인 그 동료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나라예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쏟아붓죠. 학생들 1인당 교육비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뜨겁죠.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쉴 새 없이 학원을 다니는 게 한국 학생들의 일상이에요. 이런 환경 덕분에 한국 학생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선 방학 기간이라던데 한번 딸아이와 함께 방문해 보는 게 어때요?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잖아요. 교육 선진국의 교육 문화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평소 한국 문화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교육 이야기가 나오니 강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진이네 가족에게 방학 때 함께 한국에 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마침 그 가족도 고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과 같은 날 비행기를 타기로 합의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수화물을 찾고 입국 수속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척 짧았어요. 공항 직원들도 친절하고 능률적이었죠. 한국의 지하철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짐이 많으면 지하철 타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계단도 많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어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죠. 요금 정산 시스템도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낯선 나라에 와서도 전혀 막힘이 없었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대치동에 들렀는데 저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수진이 아버지 말씀으로는 대치동이 학원가로 유명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길거리를 가득 메운 건 온통 학원뿐이었어요. 간판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등등.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죠. 늦은 밤까지 환하게 불이 켜진 학원 건물을 보며 수많은 학생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싱가포르의 명문 학교 거리를 연상케 했어요. 이게 바로 교육공화국 한국의 현실이구나 싶었죠. 학원 앞을 서성이는 학생들의 표정이 무척 진지해 보였어요. 대부분 두 손에 책을 잔뜩 들고선 학원으로 향하고 있었죠. 길을 걷다 보니 심지어 책을 펼쳐들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에선 이른바 엄친아들이 많다고 해요. 부모님이 교육열이 높아서 학업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른 나이부터 경쟁 체제에 내몰리는 셈이에요. 또 학군이 좋다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제게 이번 여행은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 눈에 한국은 말 그대로 교육의 성지로 비쳤죠.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한국에 온 이상 베이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나마 한국의 교육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진이네 도움을 받아 베이나를 현지 학원에 등록시켜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2주간이 우리 모녀에겐 잊지 못할 시간이 될 듯 싶었거든요. 물론 한국식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식으로 융화할 부분은 과감히 적용해 볼 생각이에요.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베이나 스스로 공부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자기 주도적 학습의 동기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서의 체험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선 베이나를 위해 방문한 학원에서 상담을 받는데 그 내용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학원 선생님께서 베이나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더니 그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세워주셨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이나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학생이에요. 특히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돋보이죠. 하지만 영어 독해와 작문 실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에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면 베이나의 학업 실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진단은 베이나의 학업 성적표를 토대로 이뤄진 거라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약점을 보완할 구체적인 학습법도 알려주셨죠.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매일 영자신문 기사를 읽고 한 단락씩 요약하기, 영어 단어를 그림이나 이야기로 연상해서 익히기 등 실천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게 무료 상담에서 이뤄진 걸 보고 역시 교육 강국이구나 하고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걸 보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고 진화했는지 절감했죠. 상담이 끝나고 수진이네 가족과 함께 서울 구경에 나섰어요. 제가 피로한 기색을 보이자 수진 엄마께서 베이나를 데리고 먼저 학원 기숙사에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오랜만에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수진 엄마의 추천으로 찾은 미용실은 정말 최고였어요. 꼼꼼한 상담을 통해 제 얼굴형과 이미지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제안해 주셨죠. 시술 내내 친절히 응대해 주셨고 결과물에도 무척 만족스러웠답니다. 미용실을 나와 수진 엄마와 카페에 갔는데 그 인테리어가 너무 근사했어요. 클래식한 벽돌 인테리어에 우드톤의 가구들, 은은한 재즈 음악까지. 마치 뉴욕 브런치 카페에 온 듯한 착각이 들더라고요.
디저트로 나온 딸기 케이크는 보기에도 예뻤지만 맛은 더 일품이었죠. 신선한 제철 딸기를 아낌없이 얹은 케이크는 달콤하면서도 상큼했어요. 둘이서 수다 떨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죠. 수진 엄마는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물어봐 주셨어요. 딸에 대한 걱정도 해소해 주시고 좋은 교육 정보도 많이 알려주셨죠. 현지인의 살뜰한 배려 덕분에 이방인의 서름은 전혀 느끼지 못했답니다. 저녁 식사로 수진 엄마가 예약해둔 한식당에 갔어요. 고풍스러운 한옥을 개조한 식당이었는데 내부 장식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창호지문에 우아한 난초 그림, 나무 창살, 은은한 조명. 모든 게 운치 있게 조화를 이뤘죠. 식사 메뉴는 전통 방식으로 조리한 갈비찜과 버섯 전골이었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잘 숙성된 갈비에 각종 채소를 넣고 푹 익혀내니 육질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살아있더라고요. 버섯 전골 또한 신선한 버섯의 식감과 깊은 국물 맛이 환상적이었죠. 곁들인 솥밥과 신선한 반찬까지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답니다. 한국에서 정말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정직함이었어요. 공연장에 가서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했거든요. 공연 시작 전에 수진 엄마가 휴지를 좀 가지고 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에 명품 가방이랑 핸드폰 등 중요한 소지품들을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귀중한 물건들을 두고 가시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였어요. 한참을 자리를 비웠는데도 그 물건들을 훔쳐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은 절대 손대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의 소지품을 보호해주는 그 배려심과 양심에 너무 감동받았답니다. 공연장 안에서 보여준 관객들의 매너도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조용히 공연에 집중하고 박수 칠 때도 질서정연하게 박수 치더라고요.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과한 리액션을 하지 않았죠. 그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공연장 전체에 집중력 있고 품위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또 하나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서 나가려는데 모두가 자기 주변에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빈 생수병, 과자 봉지, 티켓 영수증 하나까지도 말이죠. 청소부 아주머니가 고생 안 하시게 자발적으로 치우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정직함과 배려심은 길거리 곳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선 신호를 잘 지켰고 차례를 잘 지키는 줄 서기 문화도 볼 수 있었죠. 또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답니다. 제가 방문한 곳마다 개인 컵, 개인 수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불과 2주 남짓한 한국 생활이었지만 한국인들의 정직성과 시민의식은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역시 선진국다운 면모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교육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란 확신이 들었죠. 정직함과 배려는 결국 공동체를 위한 것이잖아요. 이런 가치관 아래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협력과 공존의 태도를 자연스레 배우게 될 테니까요. 경쟁만 강조하는 교육에서는 얻기 힘든 더 높은 차원의 인성교육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배움을 우리 삶에 그리고 베이나의 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좋았던 점만 따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장점을 우리 방식대로 융화해내는 거죠. 가령 한국처럼 아이의 개성과 강점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 학원보다는 가정에서의 독서와 체험학습을 확대하는 거예요. 또 정직과 배려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족 규칙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한국에서의 이 소중한 깨달음을 발판 삼아 이제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교육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해요. 베이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엄마로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랍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 딸 베이나는 현지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점차 수업 방식에 익숙해지더니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학원 선생님들은 베이나의 약점인 영어 독해와 작문 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동안 문법이나 어휘 암기식 공부에 치중했던 베이나에게 독해는 맥락 파악이 우선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셨죠. 지문의 대의를 먼저 찾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반복했더니 독해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더라고요. 작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선 좋은 글감을 찾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평소 책을 많이 읽고 영어로 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해 주셨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써내려가는 연습을 통해 영작문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답니다. 베이나의 강점 과목인 수학과 과학은 심화학습에 도전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사고력,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응용력 등을 키우는데 주력했죠. 덕분에 수학 경시대회 문제도 척척 풀어내고 과학 실험도 능숙하게 해내더라고요. 무엇보다 선생님들은 베이나의 학습 의욕을 북돋우는데 많은 신경을 쓰셨어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실수를 겁내지 말고 도전하라고 용기를 주셨죠. 그 모든 과정이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답니다. 그렇게 고집세던 우리 베이나가 2주 만에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영어 공부가 재미있어졌다고 말하는가 하면 수학 문제 풀이에서 창의적인 접근법을 찾아내기도 했죠. 자기 주도적 학습의 힘을 깨달은 베이나에게 공부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도전이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달라진 건 베이나의 태도였어요. 학원에서 친구들과 협력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배려와 경청의 자세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응원해주는 과정이 힘이 됐다며 학업 성취만큼 친구들과의 우정도 값진 수학이라고 말하는 베이나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교육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무한 경쟁 속에서 1등만 강요하는 게 최선의 교육이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엄마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아이의 적성과 흥미를 존중하고 학습 의욕을 높여주는데 더 힘써야 한다는 거였죠. 한국 교육의 장점은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에도 있더라고요. 매사에 정직하고 질서를 지키며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은 우리 가정에도 큰 울림을 주었어요. 학교나 학원에서도 지식 교육과 함께 바른 인성을 키우는데 많은 공을 들인다고 하더군요. 저는 문득 베이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내가 1등하는 것보다 행복하길 바란단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노력 하나하나를 엄마는 응원하고 있단다. 아이의 성취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자세, 한국에서 깨우친 이 가치를 잊지 않고 싶어요. 물론 한국 교육의 문제점도 보였어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선행학습 경쟁, 자율성 결여 같은 부작용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장점들은 우리 방식대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생각이에요. 베이나의 자존감과 창의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학습 지도를 해야죠. 2주간의 한국 생활은 짧았지만 깊은 성찰을 안겨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학습 의욕, 자기주도력, 협동심을 키워준 것은 물론 정직과 배려의 가치까지 일깨워준 고마운 경험이었죠. 우리 베이나에게 이제 더 넓은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멋진 성장을 해낼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식보다는 지혜를, 성취보다는 성실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교육 여정을 시작하려 해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빛날 수 있는 올곧은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베이나로 자라는 그날까지 말이죠. 한국에서 만난 참스승들과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우리만의 행복한 공부 방법을 찾아가 볼래요. 한국에서의 2주간은 베이나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학업에 대한 열정도 되찾고 새로운 꿈도 갖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죠. 어느 날 저녁 베이나가 저를 찾아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저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고 싶어요. 순간 깜짝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꼭 잡았죠. 베이나의 목소리에선 열정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제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깨달았달까요? 영어 실력도 더 키우고 한국어도 배워서 이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우리 베이나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자기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당찬 아이로 변한 걸 보니 감격스러웠죠. 엄마로서 딸의 결정을 온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베이나,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한단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내 편이 될 거야. 널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면서 응원할 테니 넌 너만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보렴. 딸의 진로를 응원하기로 마음먹은 뒤로 저는 한국 유학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학 교육 시스템, 입시 제도, 장학금, 생활 환경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베이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워나갔죠. 그러면서 한국 교육에 대한 제 견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더라고요. 교육열은 물론 학문의 질, 기술력과 인프라, 학생들의 도전 정신까지. 한국의 대학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죠. 특히 감명 깊었던 건 한국 대학가에 흐르는 자율적이고 진취적인 분위기였어요. 학생회, 동아리, 창업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젊음의 열기를 느꼈죠.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봉사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다고 해요. 학문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성을 기른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한국 대학의 국제화 수준이에요.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고 영어 수업도 다양해서 언어 문제 없이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해외 대학과의 교류도 활발해서 교환학생, 복수학위 같은 기회가 많다고 하네요. 우리 베이나에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최적의 발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유학 준비가 쉽진 않겠지만 베이나의 열정을 보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한국어 공부는 물론 수능 시험 대비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우리 딸이라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정직과 근면, 협동의 가치를 베이나가 대학 생활에서도 발휘하길 바라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도 깊이 배웠으면 해요. 한국에서의 유학이 베이나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줄지 벌써부터 상상이 되네요. 베이나는 요즘 한국의 대학교, 학과, 도시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고 있어요. 울긋불긋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장단점을 비교하고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제가 조언을 해줄 때면 눈을 반짝이며 귀담아 듣더라고요. 딸의 열정에 부응하고자 저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이에요. 사실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낯선 환경에서 외롭고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도전이 베이나를 한 뼘 더 성장시킬 거라 믿기에 응원하기로 했어요. 세계를 품은 넓은 안목,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력,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통 능력. 한국 유학을 통해 이 모든 걸 배워가길 바라요. 우리 가족은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베이나의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베이나가 한국에서 값진 추억을 쌓고 멋진 친구들도 사귀면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길 응원할게요. 베이나에게 한국 유학은 꿈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좌절의 순간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요. 엄마로서 평생 베이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게요. 우리 베이나, 너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한국에서의 날들이 너를 더욱 빛나게 해줄 거야. 넌 분명 멋지게 해낼 수 있어. 엄마가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라. 자, 이제 우리의 두근거리는 모험이 시작될 거야.
한국에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우리 가족 모두 베이나의 앞날을 축복할게. 사랑한다, 베이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